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지역의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이 봄 날씨 보이겠고요. 또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전국국 대부분 날씨가 건조하다고 하죠.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청사 이전 관련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강원도 청사 신축을 둘러싼 내용, 좀 향후 좀 내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나무시장이 지난달에 개장해서 운영 중이죠.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농업인 조건이 올해부터는 완화되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이 강원도 농업인 수당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4월 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사적 모임 인원 10명, 밤 12시까지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마지막 거리 두기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거리 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을 고려해서 거리 두기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17개 시도지사들이 주중에 윤석열 당선인과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오는 6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 지사는 이날 첫 번째 간담회를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한 강원 주요 현안의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밀과 옥수수 등 전 세계 사료용 곡물의 국내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지역의 축산 농가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료값과 인건비의 상승, 또 물가 상승 등이 더해지면서 축산 농가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더욱이 최근에 한우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서 20%가량 하락하면서 수익성 악화까지 겹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세청사의 신축 부지가 춘천의 캠프 페이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도의회에서 이 관련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점검하도록 하죠. 이 박윤미 강원도의회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일정들은 꾸준히 또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예산안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에 도의회 이제 상임위원회 또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 내용이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 통과된 그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안은 도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해서 조성하기 위해 만든 조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몇 년에 걸쳐서 기금을 모아서 조성해야 한다는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이 대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가결이 된 거고요. 하지만 그 춘천의 캠프 페이지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 네. 춘천을 제외한 17개 시군에 도민의 그 설득과 이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통과를 시킨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연차적으로 예산안을 적립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50억 원. 예. 네네. 50억 원을 올해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 600억 원의 예산을 적립하게 됩니다. 네, 1년에 600억 원씩 올해는 50억 원이고요. 27년까지. 네네.
네네. 전체 이 사업 규모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비용 추계서를 보면은 한 음. 3,089억 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요. 네. 이 사실상 청사 건립에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라가 통과가 됐고요. 네. 사실 이 3,089억 원이라는 돈이 100% 도비, 일반 회계로 100% 조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한 어떤 면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1년에 600억 원씩 3천억 원 정도를 모아서 이 네네. 건물을 새롭게 짓겠다. 뭐 이렇게 크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7년에 이 계획대로라면 27년에 이 신축 청사를 완공할 예정인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올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에 걸쳐서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이 실시가 되고요. 네. 또 신청사 건립 기본 방향 설정이라든가 타당성 조사 또 중앙 투자 심사들이 추진이 돼서 예. 내년부터 신청사 신축 설계 공모 및 기본 실시 설계가 진행이 되고요. 네.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가면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27년 6월이면은 이제 청사가 준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원도 청사를 이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체의 어떤 현안 아니겠습니까? 좀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의원님도 상임위원회에서 좀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이 네.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네네. 강하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좀 그 도의회 의원분들도 상당히 좀 이런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도의회에서 제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도청사를 현자리에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전 신축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뭐 교통이라든가 접근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검증이라든가 도민의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네. 그리고 또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수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요. 네. 저희 역시도 도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도민들의 화합과 어떤 열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야기되는 그 신청사 신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공론화를 통해서 만약에 이 공론화 결론이 지금처럼 다시 춘천으로 신청사 지역이 결정된다면 그때는 뭐 잡음도 없고 도민들이 이전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어요. 뭐 전도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는 뭐 일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네. 최소한의 공청회는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네.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11월에도 역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도의회에 이제 상정되었었는데 그때는 이 부결이 되었었거든요. 역시 네네. 공론화 과정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인데 자, 네네. 그때는 됐고 이번엔 됐습니다. 뭐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그 도민의 공론화라든가 공청회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11월에 이제 부결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보완을 요구했었는데요. 네. 집행부에서 그래도 그 도청사 신축에 대한 어떤 토론회라든가 그 언론을 대상으로 간담회라든가 여론조사 같은 거를 좀 해서 네. 사업 추진의 정당성 확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좀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았고요.
정말 또 지방선거가 이제 6월 1일에 이제 치러집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유력 그 도지사 후보군들이 거의 좀 공통된 의견 같아요. 이 캠프 페이지는 아닌 것 같다. 이게 도지사가 바뀌더라도요. 또 캠프 페이지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추진될 수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최문순 도정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신청사 장소를 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다음 도정으로 넘겨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저도 이렇게 장소가 결정이 되었더라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지사가 취임하고 또 춘천시 지평부도 바뀌게 되면은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변수가 생겨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기조실장은 도와 춘천시가 협의한 부분이고 또 지휘부가 바뀐다고 해서 번복이 되면은 이 기관 간의 신뢰 문제도 있고 네.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현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 못을 박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도지사가 이제 바뀌었을 때 그 못을 또 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많이 어떻게 될지 좀 가능성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도의회에서 뭐 이런 부분들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적립 기금에 대한 조례도 통과가 됐고요. 이제 이렇게 통과가 됐으면 예. 좀 더 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기관 간의 신뢰 문제도 있고 저희 그 집행부에서도 지금 캠프 페이지가 가장 적당한 곳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제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지방선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네. 이런 어떤 그 도정 문제는 약간 이제 그 중심제 화두에서 이제 제외될 수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6월 지나고 이제 새로운 또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또 뜨거운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어떻게 예상이 가능할까요? 글쎄, 그거는 이제 좀 가봐야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사실은 도청사를 신축하는데 도민 전체의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어떤 시민들은 또 이참에 원주로 이전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좀 욕심인 원주가 것 아니면 같고요. 뭐 예. 횡성으로 가는 게 맞다. 뭐 저에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원주로 결정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건 18개 시군이 모두 원하는 어떤 사안이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뭐 시군 간의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원주시로 도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논쟁보다는 원주시가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광역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점 도시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35만을 넘었고 곧 40만, 50만을 바라보는 강원도의 맏형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원주로 인구가 유입돼서 광역시로 가는 쪽으로 원주를 좀 자체적으로 키우고 발전시키는데 우리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도청사를 뭐 원주로 옮기자라고 하는 건 이제 욕심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중요한 어떤 그 현안인데 이것을 절차적 정당성이 과연 확보된 것인가라는 그 의구심은 다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네네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깔끔해져야지 이런 부분은. 예. 네네. 또 우리 또 박 의원님 이런 부분을 또 상임위원회 때 제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좀 어떤 의견이었는지 오늘 또 확인하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계속해서 이 부분은 논의가 계속 좀 확산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윤미 강원도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자, 내일이 식목일이죠. 이 나무 또 어떻게 좀 준비할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달 말부터 또 원주 산림조합 나무시장이 개장해서 운영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나무시장이 지난달에 개장을 했어요. 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지난 3월부터 나무 수급이 많아지면서 원주 산림조합의 나무시장을 비롯한 묘목 판매장이 바빠졌습니다. 원주시 산림조합은 수목을 생산하는 조합원들의 수목을 위탁 판매하는데요. 조합원들에게 나무 판매 판로를 확보해주고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원주 나무시장은 상시 개장이지만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가 나무수급 집중 기간으로 이때를 본격 개장 시기로 정하고 오는 4월 31일까지 특설 전시 판매를 운영합니다. 원주 산림조합의 나무시장은 3,500평 규모의 넓은 부지를 갖고 있고요. 400여 종의 수종과 200여 종의 야생화, 화분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퇴비나 비료, 조경용 부자재까지 갖추고 있어서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걸 구입할 수 있는데요. 원주시 산림조합 조건희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원주 산림조합 나무시장은 이제 다양한 품종을 저렴한 가격에 원주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고요. 조경자재 마트나 이런 거를 나무시장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수목 구입부터 수목 관리에 필요한 이런 용품들까지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원들이 생산하고 관리했던 이런 수묘들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판매하면서 이제 산림조합원들의 수묘 판매 그런 장소까지. 공기년에는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좁아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 부지도 새로 만들고 재정비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뭐 친구분들끼리 잠깐 나오셔서 산책할 겸 해서 저희 하우스에도 꽃들도 많이 파니까 주말에 나와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그 나무 묘목값도 상당히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원주 나무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 이후 나무를 공급하는 농가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해 인력이 부족했고 나무 수급에 어려움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인 나무 시장의 나무 가격이 올랐는데요. 원주 나무시장의 나무 가격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확연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게 원주 나무시장의 매력인데요. 1년생 묘목은 보통 5,000원에서 7,000원 사이고요. 1년에 10,000원 정도로 3, 4년생은 3, 4만 원입니다. 나무를 어디에 심을 수 있을지 아파트에서는 나무기를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원주 나무시장은 아파트 안에서 나무 가꾸기가 가능한 화분형 묘목인 에메랄드 그린과 황금 화백, 황금 측백나무와 같은 사철 나무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무를 기르면 1년 내내 푸른 나무를 볼 수 있어서 또 물을 주고 기르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까지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원주 산림조합 나무시장에서는 대추와 엄나무, 감나무가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원래는 보통 작은 묘목 종류가 많이 나갔는데 올해는 큰 나무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찾은 시민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래 나무 심는 거를 좋아해요. 그랬는데 일반에서 사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요, 보니까. 가격대는 좀 네, 종류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대충 둘러봤거든요. 대추나무하고 단감나무 구매했어요. 대추나무 하단에다 좀 심으려니까 대추나무가 난 것 같고, 감나무는 좀 오랫동안 놔두면 되게 크더라고요. 그건 많이 달리더라고. 원주에 감나무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하고, 대추나무는 빨리 커가지고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저쪽에 화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내일이 식목일입니다. 이 식물을 가까이 두면은 공기 정화는 물론이고 이 마음까지 정화가 되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심고 또 키우면서 좀 우리 일상생활에 또 많이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1분입니다.
강원도 내 시군들이 이달부터 올해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조건이 완화되어서요.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청 농정과의 이서원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달부터 강원도 내 시군들이 이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 농어업인 수당, 이게 어떤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요, 최문순 도정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농업인 분들께서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농어촌 사회 유지에 공익적 승기 등을 많이 담당하셨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게 지원되는 수당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2019년부터 수당 도입되었고, 공감대나 토론 형성하면서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2020년도에 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서 네. 작년에 이제 시행규칙 조례 만들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2회째 이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이후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어떤 점들을 가장 좀 어려워한다고 하십니까? 현재 코로나 이후로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급격한 농산물 소비 둔화하고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어려움과 동시에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아서 네. 농업 경영상의 어려움도 같이 발생하는 등 이런 이중고가 많이 얘기하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접수 기간 또 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강원도 농업인 수당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네. 비치된 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고 올해부터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게 되어서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나야나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려움 없이 신청 가능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 네. 참고로 신청 조건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여야 하고요. 네.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경작을 하고 또 3,700만 원 이하의 이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이 수당은 가구당 어느 정도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농가당 70만 원씩 총 8만 3천여 농가에게 583억 정도 지급될 예정이고요. 네. 6, 7월에 시군별 심사 거치면 대상자 확정되고 8월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신청을 하시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면 8월부터 이 지급이 되는 거로군요. 예. 네. 근데 이게 지역 화폐나 또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선불카드나 지역 상품권 모두 해당 시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급이 되고요. 네. 예, 관련해서는 이제 자금이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걸 사전에 방지하면서 지역 이제 농가나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농업인 조건이 좀 올해 완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실경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제 농업인에 해당이 된다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2년 이상 경작을 하고 또 이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된다는 것은 공통된 것이겠고요. 지금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좀 달라진 겁니까? 네, 먼저 말씀하셨듯이 작년보다 신청 하한 면적이 500평에서 300평으로 줄게 되면서 네. 작년에 6만여 명 정도 혜택을 보셨는데 이번에는 2만여 명 이상 추가된 8만여 명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완화가 되었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보게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요.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이제 8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만은 이 농업인 수당 관련해서 좀 참고할 만한 점, 좀 알아두셔야 될 것들, 향후 계획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향후 계획으로는 이제 농업인 수당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잘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청 유의사항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300평 이상 농가, 그다음에 3,700만 원 미만에 대한 농가들이 신청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신청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강원도청 농정과의 이서원 주무관이었고요.
자, 4월 4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